네, 2024년도 2차 손해사정사 시험 대비 책임근제보험 이론과 실무, 오늘은 여러분들과 기출과 예수학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시험을 처음으로 도전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또 실패한 분들은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해서 기본 강의까지 여러분들이 청취하고 또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부는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동차라고 하죠. 이제 도전하는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단연간 공부를 했는데도 약간의 점수 차이로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분들 또한 새롭게 이 시험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고 또 직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력을 느끼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2차 시험 4과목 중에서 책임근제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공부 방법을 짧게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 수영 경기를 한번 예를 들면 우리 4명의 릴레이 계주를 하게 되는데 계영이라고 하죠. 4명이 릴레이를 할 때 1번 주자부터 또 4번 주자까지 처음에 스타트와 마지막 4번째에 피니쉬하는 영자라고 표현하죠. 이제 예전에는 보면 스타트와 또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요 근래를 보게 되면 우리 시험에 있어서는 2번째와 3번째 영자와 주자, 즉 이 기출 과정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마스터하느냐에 따라서 시험의 어떤 평가라든가 결과가 충분히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그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분들이라든가 합격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기출 과정을 통해서 좀 부족했던 것들을 알아내고 또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같은 국가시험에 있어서의 주관직 시험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전에 나왔던 이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의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신체 손해사정사가 생긴 지 10년 차가 되어서 작년에 이제 그 전체적인 시험의 기조가 킬러 문제를 배제하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문제들이 14년도 초기 때 나왔던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배상 책임에서 알아야 될 부분들을 그대로 문제로 출제를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험 중에서도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붙을 사람은 붙었다는 게 이 시험의 특징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험 자체가 이제 의학 이론이 끝나고 2번째 시간에 이 시험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우리 시험에 있어서는 이 멘탈 관리, 정신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학 이론은 사실 같이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하다 그러면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반면 책임근제보험은 여러분들의 기초와 문제풀이에 대한 익숙함이 더해지지 않으면 시험에 있어서의 점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게로는 지난 시험에 보게 되면 거의 80점 수준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하시는 반면 또 합격자 수준은 약 보게 되면 53점에서 55점의 점수는 취득을 해야 합격에 가깝게 가는 거의 끄트머리, 문 닫고 들어간다고 표현하죠.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충분한 점수가 좀 나오기를 바라면서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시작되는 이 기출 예상 문제풀이를 하는 강사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좀 알고 들어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24년도 이제 시험 일정 발표가 있었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가이드하고 서포트하고 이끌어 나갈까 합니다. 저는 현역으로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자동차 대인 보상 실무와 또 본사 정책 업무 또 대인 보상 센터장을 하면서 소송과 구상 또 민원 또 이런 업무를 다 섭렵을 했고 장기보험을 통해서 일반 보험 배상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죠. 조사팀장을 통해서 SU에서 근무를 또 해봤습니다. 현재는 장기손사에서 이제 제3보험이라 하는 보험 심사 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배상 책임 업무를 하고 있고
현재 손보사에서 29년째 재직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보험 심사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현역에 있는 우리 독립손해사정사분들과 또 우리 자회사 또 우리 손사법인의 팀장님들과 또 팀원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실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에도 마찬가지 그런 실무적인 강의를 통해서 문제의 적중력을 높였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 이런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근접한 문제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풀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가 인트로를 좀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험에 있어서는 사례형과 약술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타입이라고 좀 정해놨습니다. TRW라고 하는데 타입입니다. 어떤 유형인지 이제 밝혀내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도시를 가거나 아니면 여행에 갔을 때 그 여행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구도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아파트를 우리가 들어갔을 때 아파트 입구서부터 화장실이 어딘지 또 공부방은 어딘지, 안방과 거실은 어딘지, 또 생활공간인 거실과 또 부엌은 어딘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문제 유형을 접했을 때 사례형에 있어서의 문제와 약술형의 문제에서 어떤 걸 묻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제가 타입이라고 해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는 단순히 사례형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 나와 있는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같이 묻어서 이제 출제를 하는, 특히나 23년도에는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약관의 문제를 포함하면서 약술의 비중이 거의 45에서 50% 정도를 담아냈다는 것이 특징적인 그런 시험의 출제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 있어서는 이 서술형을 포함하는 문제와 또 이 계산형의 문제를 보고 이 점수의 배분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문제는 짧게 해서 한 10점에서 많게는 한 25점 정도의 점수로 사례형의 질문이 나올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시간 배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전년에 조금 이제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좀 낮게 나왔다고 하지만 예년 직전 3, 4년의 문제 출제를 보게 되면 문제를 슬라이스, 쪼개기 문제 형태로 나와서 많게는 12개에서 13개 정도의 문제를 90분 안에 소화해내야 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 2교시에 치러지는 이 책임근제 보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리한 점수 마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형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런 점수의 배분을 먼저 체킹을 하고 들어가셔라. 특히나 약술형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약술형에 있어서의 의, 즉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제 강의의 특징은 정의와 의와 개념을 먼저 확립을 하고 그걸 어떻게 대입하는지를 제가 꾸준히 어문적으로 우리가 문해력이라 풀이를 하죠. 문해력. 문장을 해독할 수 있는, 그죠? 해독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여러분들이 키워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각입니다. 이게 뿔 각자고 여기에 있는 게 칼 도자예요. 칼로 소를 베어내는 거예요. 그렇듯 문제는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잘라내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해력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의의와 법적 근거, 우리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과 또 약관상의 보상 책임. 약관은 보상 책임이라 나오고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손해배상을 계산하고 법적 근거를 따질 때는 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배상이라고 하게 되면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고 보상이라는 것은 과실보다는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요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 요건은 우리의 법조문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만약에 어찌어찌 하게 되면 효과,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시고 효과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술형의 문제는 의의와 개념을 잡고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아내고 그 다음에 이런 요건들을 정리해 나가는 습관이 들게 되면 결국 그것을 지키거나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갖가지 이제 우리 현장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책임 보험 상품이 한 8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건 계속해서 이제 탄생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약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와 또 거기에 대한 약관을 알아가면서 그런 내용들을 또 첨가를 해준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있어서 플러스 점수가 될 것이라는 걸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이런 유형에 대한 어느 정도 여러분이 구분만 되어진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읽어나가는 리딩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R로 시작하는 파악이라는 단계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이제 파악하는 내용들을 이제 알아갈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출제자가 질문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은 다 상단에 있는 점수 배분 옆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질문이 어떤 건지를 캐치를 하고, 특히나 제가 별표라고 표현했죠. 별도의 표를 보면서 그것을 아까와 같이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별표를 이 별로 표현을 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라고 해서 박스 안에 그 상황 설정을 해 놓는 거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시나리오라고 표현할 겁니다. 시나리오를 보면서 이 박스에 나와 있는 이 별표를 근간으로 해서 보험 가입 사항과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전이라고 합니다. 보험 자체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또 채우는, 전보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전에 대한 읽어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기출문제를 통해서 파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제 확인을 통해서 약술과 설명, 이런 부분들, 산출과 산정 과정을 기재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약술이는 간략하게 서술하라는 얘기고, 설명이라는 것은 자세히 나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증의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과 약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유형과 파악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막상 시험에 있어서의 아는 부분을 얼마만큼 간결하게 출제자가 원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자는 이건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TRW 중에서 이 W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앞서 얘기했듯이 질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풀이해서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특히나 시간과 배점의 정도에 따라서 이 분량을 어느 정도 만들어 나가는, 특히나 10점짜리라고 그러면 우리 한 장의 시험지에서 손바닥 이상은 작성을 해주고 15점이나 20점이라고는 한 장 반 내지 두 장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엑기스적인 단어를 여러분들이 구사를 저와 함께 노력하시면서 풀이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 타입의 유형, 제가 T라고 시작했던 그 약수령 문제를 한번 사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나왔던 제가 이 예상했던 문제였습니다. 의사와 병원의 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어떤 손해를 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특히나 한번 좀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보험 계약, 아까 얘기했던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그 중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넣어라라고 하는 문제가 처음으로 문제가 나왔고요. 그것을 기재하라고 나와 있죠. 자, 기록해서, 그죠? 기재하라는 거죠. 기재하라는 거예요. 기록을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및이라고 하면 여러분 엔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병원에 있어서의 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약관의 담보 위험. 그러니까 보상하는 손해를 말씀하겠죠. 보상하는 손해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를 약술, 간략하게 서술하라는 그런 문제가 나온 거죠. 우리가 이제 병원을 가시게 되면 의사의 물론 주의 의무와 또 설명 의무에 대한 위반 시에 발생하는 어떤 환자의 어떤 손해를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병원을 상식적으로 우리 가시게 되면 어떤 위험물이 있죠. 병원 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 주차장에서의 사고, 음식물, 거기서 제공하는 식사나 약물, 투약에 있어서의 약사들이 처방하는 약, 여러 가지 이제 위험이 잔존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담보 위험에 대해서 한번 알고 써라.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병원에 대한 배상 책임 약관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차례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팅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약수를 하고 위험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의 이제 가장 중요했던 23년도에 판례도 많이 나왔고 가장 이슈가 됐던 이 평균 임금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친절하게 이제 질문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근로기준법에서도 정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도 보게 되면 동법 시행령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개념과 또 이런 제외되는 기간 임금에 대해서 기재하라, 기록하라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1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15점짜리가 나왔다고 그러면 정의를 해주고 제외하는 기간 써주고 특히나 우리가 평균 임금과 대비되는 것이 평균 임금과 우리가 산정 금액이 이제 있는 거죠. 이 평균 임금을 우리가 산정할 때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이제 두 번째로 나왔던 게 이제 사업소득자의 수입 필요 경비에 대한 부분 또 뭐 기여도 뭐 이런 자료가 없을 때 이건 사실 자동차 보통 약관에서도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일시수익 산정 방법에 대해서 10점짜리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영문배상 책임공 같은 경우는 시제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출제가 된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약술에 대한 문제가 메디컬 페이먼트 이것도 적중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간단하게 우리가 국내 치료비와 또 영문배상에 있어서의 메디컬 페이먼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공부를 해 나가시면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보게 되면 다 보면 약수를 하고 산출 과정, 계산 문제에 있어서는 산출 과정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을 틀렸다 하더라도 이 산출 과정에 있어서 이해 범주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정 점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중요한 키워드를 저는 이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란색이든 또 옐로우든 아니면 그린이든 이런 색깔을 통해서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 문제지는 여러분들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셨다가 거기 시험장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문해력, 문장을 해석하고 독해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면서 키워나가시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문제에 있어서의 질문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답안을 쓰는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좀 귀 기울여서 또 작성할 때는 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사례형 문제를 잠깐 이제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 문제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지역이 어디? 남태평양. 그렇다 그러면 선원, 해외 뭐 이런 것들이 그려지겠죠. 보면 조업 중이었다. 수산, 그렇죠? 그리고 수산이라고 하면 뭐 어업에 관련되는 거니까 이렇다 그러면 선원과 관련되겠다. 선원법과 관련된 그러면 선원근제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려지는 거죠. 여기 보면 국적 어선이면 우리나라 국적이라는 거죠. 해외 취업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이 조업 중, 근무 중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로자성, 기인성, 그죠? 업무 중에 있었다, 그죠? 기인성과 수행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업무 중 근로자 재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또 작업 중 여기서 강조한 것이 벌써 3번의 강조의 지문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락해서 부상. 대부분에 보게 되면 현장에서 추락을 하거나 떨어지거나 뭐 사고 차에 부딪히거나 이런 사례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건 추락 사고가 또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또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병원의 후속 문제. 우리 요양급여에 있어서의 특례 부분을 질문을 한 거죠.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서 이렇게 동료 선원과 호송비에 대한 부분, 그죠?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특례 부분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앞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별표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별도의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 나가는 거죠. 문제 질문상에서 보험 가입상, 여기서는 이제 갑 보험회사의 수산, 선원 근로자, 그죠? 선원 근로자 재해보장 보험이 가입이 돼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전제 조건에 있어서의 다친 사람은 어떤 사람, 계약 기간. 왜냐면 근로 계약 기간 중에는 근로 기준 중에, 기간 중에 사고가 났는지, 아까 사고 난 날짜가 나왔나요?
사고 날짜는 여기 2021년 1월 30일이라고 나왔으니까 보면 이게 이 안에 있는 거죠. 2021년이니까. 그러면 근로계약 기간 중에 소득과 그 이후에 또 소득은 어떻게 적용하는 문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풀이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금기법이든 산재법이든 산업법 약간의 이제 지급 기준, 급여 기준은 달리 적용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이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서 어려움은 크게 없으리라 봅니다. 특히나 이제 이 배상책임보험은 보통약관과 또 특별약관과 추가특별약관으로 구성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이런 특약별, 특별약관에서 나오는 이 손해에 있어서의 부분, 특히나 제3자에 대한 불법 행위가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와 이후의 구상권, 우리 공단 있지 않습니까? 산재공단이든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이든 건강보험공단이든 이제 공단에서 이제 지급했던 부분에 있어서 구상권 집행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실이 있는지 또 이런 기초사항, 전제 조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가 이제 그렇죠? 두 번째 이제 리딩하는 이제 파악의 문제죠. 제가 이제 크게 네 가지의 보험 우리 책임 근제에 있어서의 네 가지의 형태를 좀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배상 책임에 있어서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과 약관상 보상 책임이라고 제가 구분을 했죠. 법률상 보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또 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비롯해서 우리 특별 우리 법률에 있어서의 이제 책임들은 이제 구분해 주면 되겠죠. 배상 책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가 특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각 특약별로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건 보상이 되고 또 어떤 거는 특약을 통해서 가입을 하면 보상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시면 좋겠다. 특히나 과목이 이제 삼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은 여러분들이 약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배상 책임에 있어서 약관 중심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론 및 실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야 계산뿐만 아니라 약수적 문제에서도 강세를 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손해액 산정 중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겠지만 왼쪽은 보험기간, 오른쪽은 디덕터블 하는 공제, 자기부담금,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험기간이라고 하면 전제 조건에서 이게 보상하는 책임이 있는지, 저희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사고 접수지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할 때 이제 초동조사라고 표현하죠. 할 때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누구고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보상은 손해인지, 또 마찬가지 약관에 나와 있는 이 보상 책임이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산정을 하는 거죠. 우리 산정 요소에는 제가 작년에도 이 소득이 중요하다고 해서 앞서서 나온 사업소득자의 소득이 나왔지만 장애, 과실, 이런 호프만 계수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가동 연한과 또 정년과 또 우리 여명을 따져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훈련들을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숙달하면, 특히나 제 교재에 있어서는 10년치의 교재의 분량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숙달이 되면 시험 문제까지 계속 반복하고, 특히나 한 5월까지는 한 2회에서 많게는 한 3회 정도를 여러분들이 숙달을 하시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제보험에 있어서의 작년에 평균 임금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올해는 저는 업무 중 재해에 관련된 내용을 키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업무 중 사고, 근로자가, 그죠? 근로자잖아요. 근로자가. 그죠? 근로자는 힘을 쓰는 사람이네요. 그죠? 근로자는 힘을 쓰는 사람들인데, 근로자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하는 범위를 이 국내, 국외, 그죠? 해외라고도 표현하는데, 해외, 선원,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뭐 하나 정도 더 한다 그러면 뭐 직훈생, 직업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보험 가입을 하는데 뭐 올해 23년도에 선언이 나왔다 그러면 제일 이제 빈번하게 나오는 게 이제 국내와 이제 국외에 해당되는데 해외 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급여 기준, 보상 기준 자체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변환해서 적용하는지 그런 정도의 문제만 여러분들 잘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근제보험은 현장에서는 사배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 해서 이 손해액 산출에 있어서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다만 근제보험은 이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은 근제보험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고 이 사용자의 책임이 발생해야만 이제 가동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나가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무척 중요하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현장에서 얘기하는 부책과 면책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이제 현장에서는 그레이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명확하게 면책이 되는 사항들, 우리가 절대 면책과 또 상대 면책이 있는데 이런 각가지 약관에 따라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나가셔라 하는 부분입니다. 공제휴가실 21년도, 22년도 계속적인 판결을 통해서 우리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하시게 되면 상당히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이타라고 생각을 하죠. 불의의 타격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죠? 불이타를 문제를 받았을 때는 사실 우리가 배상 책임에 대한 어떤 책임과 약관상 또 이런 특수불법 행위에 있어서의 이제 6가지 항목, 뭐 이런 법률 조항들을 이해해서 약관을 이해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어느 정도 습득이 되면 사실 이 불이타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문제의 해결책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의의와 근거 등을 문자를 보고 질문의 어떤 텍스트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 훈련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런 법문이라든가 법조문이라든가 약관상의 내용들을 또 조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 사례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봤다는 것을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적시하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작성, 세 번째 단계, 라이팅이라고 해서 제가 W라고 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앞에서의 유형과 또 지문 탐독을 통해서 독해가 된다고 그러면 마지막에서 이것을 어떻게 목차를 구성하고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실컷 공부를 했는데도 막상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쓰려고 그러면 그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약술의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의의와 근거, 요건과 결과, 사례적인 부분 이런 것들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상황에 있어서의 조절만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한다 그러면 사실 약술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많은 양을 소화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기본 약관에 있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매해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런 사례라든가 사회 현상 특히나 23년도 지금 겨울과 24년도에 넘어가면서 사고에 있어서 가스 사고라든가 화재 사고가 지금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23년도에 의무보험에 있어서의 화재 사고가 났다는 그 내용의 지문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강력하게 그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상 배상 책임과 약관상 보상 책임 여부를 계속해서 제가 기출문제와 또 예상문제를 통해서 작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반복되지만 이 상품에 있어서의 특징, 특성을 정확히 알고 쓰고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고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쓰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10점이면 10점, 5점이면 5점, 3점이면 3점, 많게는 뭐 15점짜리 점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점수에 맞게 분량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게 그 시간 안에 풀이를 해 나가시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그 점수에 맞게 시간 안에 작성하는 법, 그것이 이 시험의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금에 있어서의 산출 과정의 중요성.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너무나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산출 과정을 해보니까 그 패턴의 공이 모든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서의 산출 방법은 거의 동일하죠. 물론 이제 어떤 법령에 있어서나 무과실 책임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손해배상 책임, 과실 책임을 믿는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는 산출 과정은 동일하다. 다만 이제 근제보험에 있어서는 그런 공제에 대한 부분, 과실 책임이 발생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조하듯이 문제에서 제시한 것을 놓치지 않고 문제를 읽어나가는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이고 그게 합격을 좌우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급보험금에 있어서 좌로는 보상한도에 오른쪽으로는 자기부담금.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좌로는 LOL, 우로는 DED, 자기부담금. 이걸 공제 대상에서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서 공제 후에 한도액만큼만 보상하는 부분들이 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간이 초과돼서 답안 구성이 부실해도 최대한 값을 구하고 끝까지 작성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단 1점, 2점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자, 기출문제 제가 사례와 또 약수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이할 건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전년에도 10년간 출제한 문제를 다 이제 섭렵하고 이번 과정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직전에서 1, 2년 정도의 문제가 반복해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서 한번 좀 해보고 저는 문제풀이는 다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를 내다가 하다가 보면 이게 날 게 없으면 과거 끄트머리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10년 전까지의 질문 문제는 약간 난이도가 좀 쉬운 편도 있거든요. 그걸 가공해서 조립해서 문제를 또 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범위는 다양하게 일단 경험을 하고 다만 그것을 2회, 3회를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쉬운 문제라든가 경험을 해서 내가 익숙해지면 패스를 하고 분명히 패턴은 비슷한 문제들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걸리는 문제는 막상 풀이 과정까지도 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풀이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약수령 문제는 지금 아마 당장 1월, 2월 달 시작할 때는 암기를 해서 작성. 물론 얼리버드를 통해서 여러분 지난 4월 달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게 작성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금 올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약수령 문제에 있어서의 좀 반복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읽어보고 쓸 때는 이제 보면서 익숙하게 좀 쓰시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자동 암기가 될 거고요. 우리 보험에 있어서는 다양한 보험 중에서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이후에 대위를 행사하거든요. 그걸 이제 구상권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상권을 행사하고 또 손해배상금을 이득을 금지하는 그걸 공제한다고 표현하는데 과실이 있을 때나 아니면 과실이 없는 경우에 공제하는 방법들 또 보상 지급에 있어서 그 급수가 정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병급을 하거나 부상을 하거나 사망했을 경우는 각각의 한도액을 전체 지급하는 한도액을 묶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그런 기준들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풀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모의고사가 이제 돌아오는 한 6월 정도에 시행이 될 텐데 그때까지는 2, 3회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감을 올리고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만의 특징적인 표시를 해서 반복해서 풀어가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에서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책임근제를 해서 마지막 4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문제를 그간 풀이했던 부분에서 중요한 것들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60점에서 75점을 타겟으로 삼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24년도에는 여러분들 신체 손해사정사가 꾸밀 텐데요. 아마 조만간 여러분들의 책상이 이렇게 종이와 책들로 쌓이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1000장, 2000장 이상을 작성해서야 합격을 한다고 하지만 쓰면 쓸수록 좋다. 또 자기는 쓰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쓰시는 것을 권면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작성하고 썼던 것들이 마지막 시험장에서는 그것을 발휘하고 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4년도 9월 말이나
시험 발표가 있을 때 이 합격 증서가 여러분들 댁으로 송부가 될 텐데 반드시 이 합격 증서를 쟁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는 1강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